tell you what, Mr. Lee. I'll get the Rolling Stones to come to the 38th parallel, and you'll get Black Meat. Good idea. 이땡땡님, 탈원전인 듯 탈원전 아닌 탈원전 같은 감원전이라니요. 최근 가장 고민은 사실 집이죠. 아, 집. 네. 청년 주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으로 보조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이렇게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월 9일 대선까지 이제 47일 남았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요, 이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짐 로저스와 대담을 한 데 이어서 유명한 이 댄서들을 만나 춤을 배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죠, 마이클 샌델 교수와 대담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저명 인사들과 꾸준히 대담 일정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벤트 일정도 유권자들의 눈길을 끄는데 과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어떤 효과를 노리고 저런 이벤트를 준비했을까요? 일단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과 대화하는 것은 사실 저분들은 이미 인지도가 많이 알려진 분들이잖아요. 네. 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분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본인의 대선에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면 어떤 정책을 펼치하는 부분은 조언도 듣고, 네. 또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책적으로 준비된 후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뭐 댄서로 변신하는 거라든지 뭐 저것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에 대해서 또 정책들을 냈지 네네.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20대, 이대남, 또 30대 이런 분들이 이제 스윙보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윤석열 후보 측에 많이 좀 가 있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는 20, 30대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정책들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네. 저는 어떤 행사들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들과 대담까지 하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 윤석열 후보는요, 연일 생활 맞춤형 핀셋 공약 발표로 경쟁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윤석열 후보의 공약 보시겠습니다. 우리 워킹맘들 너무 불쌍해. 또 왜요? 일하느라 자녀랑 보낼 시간도 없잖아요. 워킹데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하루라도 자녀와 보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없을까요? 한 학기에 하루 정도는 유급휴가로 하는 게 어떨까요? 오호! 사실상 자녀와의 시간을 선물해 주자는 말씀이죠? 받고 더블로! 다자녀의 경우엔 한 명당 하루씩 보장.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소중하니까. 부모님 추진할까요? 오케이, 빠르게 가! 보신 것처럼 자녀 돌봄 휴가 유급 지원 확대 공약을 비롯해서요, 어제는 영유아에게 하루 3끼 무상급식을 주겠다, 이런 공약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산후 우울증 치료비 지원 공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젊은 부모 또는 여성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공약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젊은 세대들을 향한 이 구애가 굉장히 간절한 것 같습니다. 예. 저 20대 남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군대 갔을 때 병장 월급을 100만 원까지 올리는 걸로 해가지고,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한 2배 정도 그때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이번에는 여성 표심을 20, 30대 여성 표심을 잡자 하는 취지에서 된 것 같은데, 산후 우울증을 앓았을 경우에 임신 한 번 했을 때마다 60만 원씩 주는 바우처를 주겠다 하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0세에서 이제 5세까지 영유아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월 영아는 5만 원, 유아의 경우는 6만 원까지
하루에 3끼의 밥을 모두 이제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남자에서 20, 30대 남자에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 또 20, 30대 여자에서 임신 가능한 그런 여자들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각 후보들이 이제 연령대별로 하나씩 차곡차곡 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계속 내놓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 표심을 공략하는 데 나서는데요. 윤석열 후보보다도 앞서서 충청을 방문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입니다.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짠해요. 얼마나 힘들까.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시절이 또 있었기 때문에 김혜경 씨는 어제 충북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해서 맘카페 회원들과도 만났는데요. 큰언니에게 말하는 기분으로 하소연을 하면 형부인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하겠다. 이렇게 친근한 표현으로 가깝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다는 뒷이야기가 들립니다. 자, 최근에 김혜경 씨가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누비면서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있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이재명 후보보다 그 동선이 더 크고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김혜경 씨가 제가 지금 보기에도 거의 이재명 후보와 동급의 거의 일정을 소화하고 네. 계시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부분이 배우자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소위 말하는 여성층 표심 공략에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조금 전에 지금 김혜경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큰언니한테 말하는 기분으로 어려운 거 얘기해주면 내가 형부 이재명 후보한테 잘 전달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하게 이 여성들에게 다가가고 좀 큰언니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여성들 표심 공략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또 뭐 불교계와의 갈등 과정에서도 또 김혜경 씨가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진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혜경 씨는 몸이 10개라도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무래도 혼자보단 둘이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